에이트 싱크. 이지성. 출판 차이정원. AI, 포스트 코로나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 싱크하는 뇌를 만들어라. 2019년 120세를 돌파하며 한국에서 에이트 열풍을 일으킨 저자 이지성. 2020년에 그가 에이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에이트 싱크로 돌아왔다. 그간 에이트를 읽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독자들에게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싱크의 힘을 말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싱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공감 능력은 나를 넘어 너와 우리의 입장에서 싱크할 때 발휘되고, 창조적 상상력의 불꽃은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 싱크하는 뇌를 만들어라. 2019년 신작 에이트를 통해 한국이 마주할 미래를 예측했던 저자 이지성. 2020년에 그가 에이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에이트 싱크로 돌아왔다. 그간 에이트를 읽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독자들에게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싱크의 힘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싱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공감 능력은 나를 넘어 너와 우리의 입장에서 싱크할 때 발휘되고, 창조적 상상력의 불꽃은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싱크를 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싱크할 때 타오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지금 인류는 신종 바이러스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질병의 여파로 나타난 게 비대면 문화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을 꺼리고 있다. 대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IT 기기를 통해 접촉하고 소통한다. 학교 수업과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회의와 미팅, 회식까지도 IT 기기로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 세계의 석학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류는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로 강제 돌입했다.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비리인공지능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99.997%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미래가 좀 더 일찍 시작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아니 인공지능은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생각, 즉 싱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카리아트란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사는 계층을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한 싱크. 1.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 싱크란 무엇인가?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한국 사회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소아 우울증을 앓는 아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삶이 갈기갈기 찢어진 10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난민.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늘 있는 우리의 공감 어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떨까? 인공지능도 세상의 약자들에게 우리처럼 하고 있을까? 아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의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거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물론 이는 제작자에 의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기 때문이다. 저 스스로 감정과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진짜 공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육체적,
심적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와 격려까지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공감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공감받고 위로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공감과 창조 능력은 냉정히 말해서 가짜다. 인간의 공감과 창조를 모방 변형 융합한 것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에게는 학습하는 능력만 있을 뿐 생각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진짜 공감과 진짜 창조는 싱크하는 능력의 기반 위에서 나온다.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싱크는 나를 넘어 너와 우리를 위하는,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극복하고 인류와 지구 전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무엇이다. 이제 인간은 새로운 판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전 인류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2.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싱크는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미래 문명인 인공지능과 인문학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인문학은 인공지능의 뿌리이자 줄기이자 꽃이다. 인공지능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워런 맥컬러는 예일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맥컬러와 함께 연구한 월터 피츠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에게 수학적, 철학적 조언을 할 정도로 탁월한 인문학적 내공을 가진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였다. 인공지능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였고 비트겐슈타인에게 직접 토론식 철학 교육을 받은 철학자였다. 인공지능을 발전하게 하고 인공지능을 미래 인류 문명의 핵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학자, 심리학자, 민속학자, 시인, 철학자 등 인문학 분야의 석학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인문학은 문명적 의미의 싱크 그 자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 문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도 앞으로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통해 실용 인문학의 토양을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3. 평범한 사람이 싱크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초중고 시절 입시 교육을 받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과 회사는 어떤가? 당신의 10대와 20대를 통째로 희생할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나를 일벌 또는 일개미로 만들고 있는 노예화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신 나를 사자 또는 독수리로 만들어줄 새로운 생각 프로그램을 심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해 미친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당신과 세상 사이에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신이 세상에서 답답함, 힘듦, 괴로움, 막막함 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이 부조화를 깨뜨려야 한다. 당신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이 즐거움, 신남, 기쁨, 짜릿함 등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 매일 6만 번씩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한다면 온 머리와 마음을 다해 매일 6만 번씩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플라톤처럼, 세종처럼, 다산처럼 생각한다면 당신 삶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4.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 먼저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How to Think를 알아봐야 한다. IBM의 싱크는 읽고, 듣고, 토론하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문명을 개선하거나 창조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토머스 J. 왓슨은 IBM의 How to Think를 토대로 새롭게 유입된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제도인 IBM 펠로를 만들었다. IBM은 가장 먼저
현대 컴퓨터 문명의 문을 열었다. 토머스 J. 왓슨의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How to Think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의 방법대로 싱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 멤버들과 함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통해 추구한 영원한 로마 제국의 이상을 어떻게 페이스북에 접목할 수 있을지 인터넷상에서 영원한 페이스북 제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다. 그렇게 저커버그는 기존의 컴퓨터 문명을 개선했고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었다. 빌 게이츠의 싱크위크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싱크위크의 핵심은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중 홀로 사색하라, 즉 자연으로 향하라. 그렇게 홀로 자연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충만해지는 사색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라이기 때문이다. 게이츠의 싱크위크는 1980년에 탄생했다. 이때부터 그는 다빈치처럼 홀로 독서하고 사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설계했다. 5.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의 How to Think는 무엇인가? 동서양의 인문학 천재들에게 인문고전은 사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색은 나를 변화시키는 깨달음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록 단 한쪽을 읽더라도 인문고전 저자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동서양 인문학 천재들이 보여주는 사색 공부법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 싱크가 필요하다. 나만의 싱크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앞으로 나올 모든 인공지능이 당신을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별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천재처럼 거대한 별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별이 온 우주를 뒤덮은 어둠을 이기듯이 당신은 미래에 온 지구를 뒤덮게 될 인공지능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